깊고 어두운 중세의 성, 그 안에서는 금빛 장식과 화려한 연회 뒤에 감춰진 인간의 공포와 고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의 가장 높은 탑, 그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왕, 알렉산더는 겉으로는 권위와 위엄으로 둘러싸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끝없는 불안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종종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했고 아무도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어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좌의 무게는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알렉산더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의 원천이었고 그의 결정을 둘러싼 공포는 신하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왕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그의 판단력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의 도중 작은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알렉산더는 격렬한 분노로 반응했고 왕실 안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폭군적 성향이 폭발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기사 중 한 명이 사소한 실수로 잔을 깨뜨렸고 왕은 갑작스런 분노에 휩싸여 그를 궁전 지하 감옥으로 즉시 추방했습니다. 그 감옥은 햇빛이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자리하며 한번 들어간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왕실 내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병을 숨기기 위해 외부인에게 그의 이상 행동을 감추고자 애썼지만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궁정연회에서 제공된 음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은 환한 눈빛과 함께 손님들을 위협하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그 화려한 바로크식 연회실 안에서 금빛 샹들리에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자들은 마치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공포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정신적 불안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곧 정치적 권력과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밤중 성 안의 복도에서는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의문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신하들의 긴장된 숨결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폭군적 행동은 단순한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병리적 강박과 두려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뒤섞인 결과였고 성 내부는 매 순간 긴장과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고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혼돈과 운명적 비극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성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는 그의 병이 가져올 불행과 혼돈의 흔적들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비극적인 서사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어둠과 권력의 위험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군적 행동과 정신적 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궁전 내 사람들과 주변 기사, 심지어 국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고한 이들을 지하 감옥으로 몰아넣으며 그 모든 사건은 한밤중 성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바로크 회화 속 장면처럼 극적이고 생생하며 보는 이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와 묘한 매혹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이제 성 안에는 알렉산더의 혼돈과 권력에 대한 강박이 더욱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왕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민하게 움직이며 신하와 기사들의 숨결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판단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고 이는 성 내부를 공포와 긴장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종종 홀로 긴 회랑을 걸으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어둡게 칠해진 바로크 회화 속 한 폭의 장면처럼 인간의 심리적 고립과 운명적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정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사소한 사건도 폭력과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회 중 누군가가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리는 순간 알렉산더는 화려한 금빛 장과 식기를 던지며 경로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분노를 피하려 급히 몸을 숨겼고, 그날 밤 성 내부에는 깨진 도자기와 흩어진 음식,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신하들의 속삭임이 뒤섞여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알렉산더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심리적 공포와 병적인 강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감정이 폭군적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성의 높은 탑에서 바라본 야경 속 달빛은 차갑게 성 내부를 비추며 왕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의 외로움과 공포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신하와 기사들이 왕의 폭군적 성향에 고통받았습니다. 일부는 몰래 성 밖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알렉산더의 감시망은 그들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포착했습니다. 어느 밤, 기사를 하나 불러내 신문하던 중, 알렉산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과거의 환상과 혼동 속에서 그가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망상에 휩싸였습니다. 기사는 공포에 떨며 말문을 잃었고, 그 순간 성 내부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의 구조와 환경은 왕의 병리적 성향을 반영한 듯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더욱 많은 감시 장치와 은밀한 통로가 만들어졌고, 방마다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 통제는 점점 집착과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정신적 혼돈과 폭군적 성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심리적 깊이와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바로크 그림처럼 성 내부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알렉산더의 운명은 이미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병과 집착, 그리고 권력의 압박은 피할 수 없는 연쇄적 사건들을 만들어냈고, 성 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공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전개되며,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잊히지 않는 공포와 심리적 긴장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적 서사는 단순히 한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권력과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험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기록처럼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밤의 성은 점점 더 음산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알렉산더의 통제와 광기 속에서 신하와 기사들은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성 내부를 떠돌았습니다. 복도마다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와 금속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공포를 증폭시켰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성 내부를 은밀하게 감싸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약점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신하와 가족들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망상은 점점 더 현실과 구분되지 않았고, 단순한 오해나 실수조차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회 중 작은 사고조차 왕의 눈에는 배신으로 보였고, 이는 즉각적인 처벌과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눈을 피하며 조심스레 움직였고, 그 긴장감은 마치 고딕 회화 속 장면처럼 뼈저리게 살아났습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깊은 내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질병과 망상으로 뒤틀린 정신 사이에서 갈등하며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성 안에서 홀로 걸으며 과거의 환영과 대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고립은 성 내부의 구조와 사건 속에서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로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비밀리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알렉산더의 감시망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내어 자신의 광기와 분노를 표출하며 신문했습니다. 신하는 공포에 떨며 침묵했고, 알렉산더의 망상은 그 순간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공포와 권력의 압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알렉산더의 광기와 병적 집착으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마다 감시 장치가 설치되고
통로마다 잠금 장치가 강화되었으며 왕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살며 작은 실수조차 생명의 위협이 되는 환경 속에 갇혔습니다. 성 내부의 그림자와 어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권력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운명은 비극적이었고 그의 정신적 혼돈은 결국 성 내부를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였습니다. 인간 심리와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한 폭의 바로크 그림처럼 성 내부에 그려졌고 사건들은 관람자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잊히지 않는 역사적 기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밤의 비극은 단순한 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인간 내면과 운명적 비극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밤의 성은 알렉산더의 광기와 내적 갈등 속에서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성벽을 비추고 그림자는 복도와 방을 뒤덮으며 신하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공포와 집착은 성 내부의 모든 구조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인간 심리와 권력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왕권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견디며 매 순간 신하들과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작은 실수, 단순한 말투 하나조차 그의 광기를 자극했고 이는 곧 폭력적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알렉산더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숨겼고 그 긴장감은 마치 바로크 회화 속 한 장면처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왕의 정신적 고립과 내적 갈등은 성 내부에서 극도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긴 회랑을 걸으며 과거와 미래, 환상 속 적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마치 인간의 심리적 고립과 불가피한 비극을 시각적 예술로 표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신하 중 일부는 몰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알렉산더의 감시와 폭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가 신문하는 장면은 성 내부의 긴장과 공포를 극대화했고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사건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의 구조와 환경은 이미 왕의 광기와 심리적 집착에 맞춰 재편되었고 이는 인간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의 비극은 그의 정신적 혼돈과 권력의 압박 속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성 내부의 모든 사건과 구조는 인간 내면의 공포와 권력의 위험성을 시각적, 감각적으로 드러내며 관람자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운명과 성 내부의 비극적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 심리와 권력의 어두운 면을 탐험하는 살아있는 서사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결국 밤의 성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알렉산더의 광기와 내적 갈등, 권력과 인간 심리의 깊이를 보여주는 비극적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자와 공포, 그리고 성 내부의 긴장감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와 인간 심리 속에 영원히 남아 보는 이의 마음 속에 잊히지 않는 교훈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